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았죠.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다. 이때 병가지상사는 어떤 뜻입니까? 바로 전쟁통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뜻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이 터진다, 버블 붕괴, 이런 말들은 항상 있는 말입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로 엄청 돈이 풀렸습니다. 덕분에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할 것 없이 또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거품이 터진다, 버블 붕괴, 이런 말들이 유독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올해 2021년은 버블 붕괴, 거품이 터진다, 이런 거는 없다. 자,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가상화폐까지 모든 자산 시장의 거품 맞습니다. 거품이 잔뜩 끼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안 터진다. 물론 내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당연히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제 개인 생각 참고하시고 또 다른 분들의 다양한 의견 듣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셔야겠죠. 올해 2021년 거품이 안 터지는 세 가지 이유, 제 생각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첫 번째는요. 자산 가격의 거품, 또 거품이 터지는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자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해서 거품이 터지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이죠. 즉, 지금 현재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터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품은 언제 터질까요? 속이 텅 비었거나 또 속이 비어갈 때 터지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풍선, 효가 풍선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펑 하고 터질 때 풍선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속이 텅 비었는데 그냥 풍선만 부풀어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펑 하고 터집니다. 터질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속이 텅 비었거나 아니면 급하게 속이 비어져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거품은 속이 텅 비었거나 비어져 갈 때 터진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의 기업 실적, 기업 이익. 자, 기업 실적과 기업 이익은 경제죠. 자, 이 기업 실적과 기업 이익은 속이 텅 빈 것도 비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평가되었을 수는 있죠. 또 상당 부분 고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주가 조정, 키 맞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기업 실적이 가파르게 그 기업 실적의 증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키 맞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거품이 터진다, 풍선이 펑 하고 터질 때는 그 속이 비어 있거나 반대로 급하게 비어져 갈 때 생기는 현상인데 반대로 지금은 비어져 있지도 않고 급하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키 맞춤을 하고 있다.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조정, 또 기업 실적은 급하게 채워지고 있다,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키 맞춤을 하고 있다. 첫 번째, 그래서 거품이 터지지는 않는다. 2021년도. 두 번째는요, 은행이 매우 건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거품 붕괴는 신용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렇죠.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경제 위기, 한국의 IMF 등등 거품 붕괴는 반드시 은행, 금융 위험, 신용 위험을 동반합니다. 은행이 망한다라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의 은행도 망했죠. 그런데요, 최근 은행은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마찬가지죠. 은행은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주가가 증명하죠. 자, 한국 은행주들의 절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외국인. 외국인 아주 냉정합니다. 냉혹합니다. 자, 이 외국인들이 절반을 가지고 있는 은행주 많이 올랐죠?
은행이 좋아도 너무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증명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품 붕괴는 신용 위험을 동반하는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은행의 건전성, 재정 건전성 등등이 부실해야 합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워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좋아도 너무 좋다. 부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업자 많죠? 직장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직장이 없어졌거나 또 자영업자들 식당 얼마나 어렵습니까? 덕분에 실업자들 많습니다. 실업 그리고 B2 그냥 있으면 벼락거지가 되는 듯 해서 빚을 내어서라도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합니다. B2 많죠. 자, 이 실업과 B2 이 같은 투자 시장의 조정이 있으면 개인 파산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 파산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은행의 신용위험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어지간한 개인적인 신용위험은 은행이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은행의 재정 건전성은 좋다. 반대로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버블이 터진다, 거품이 터진다 이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나 개인이 망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의 재정, 즉 나라 곳간이 갈수록 빵빵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에이, 무슨 소리야. 돈을 얼마나 썼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라 돈이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기보다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고 있다. 그것은 또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겠죠. 이따가 설명드리고 어쨌든 저는 그것을 단순하게 정부 재정이 갈수록 빵빵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현상, 상대적으로 돈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죠. 또 인플레이션은 그 결과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산 가치,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주식 이런 등등이 있죠. 자, 정부는 현금, 현찰로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부동산, 주식 등등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자, 우리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항상 따질 때 국회나 또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 정부가 계속 늘어나는 부채가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또는 부채 대비 자산 비율 이런 등등을 비교 지표로 많이 가져오는데 이용하는데 자산 가치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승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착시 효과로 인해서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상승합니다. 또 GDP 우리가 국민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 등등을 또 많이 따지기도 하죠. 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또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GDP 대비 부채 비율도 하락하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착시 효과들은 즉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정부의 재정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팡팡해지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자, 경제의 3주체가 있습니다. 경제 3주체.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은 나 개인과 같은 가정경제, 두 번째는 기업 경제, 세 번째는 국가, 나라 경제입니다. 자, 국가, 즉 정부, 그리고 기업, 나 개인, 이 가정, 이 3경제 주체가 경제를 계속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당연히 정부가 가장 큰 부자죠. 빚도 많고 또 자산도 가장 많습니다. 자, 우리가 IMF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죠. 그러니까 기업도 망하고 개인도 망합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정부의 재정 여력이 빵빵하면 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또 개인 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하죠.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 지출의 여력이 커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행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자체가 지금 괜찮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은행 유동성을 정부 재정이 팡팡하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죠. 두 번째는요, 정부 재정이 팡팡하면 각종 부양책을 쓸 수 있죠.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두 가지 효과. 첫 번째는 기업 투자를 돕습니다. 그죠? 기업 투자를 돕죠. 각종 인프라 투자 등등. 두 번째는 일자리를 늘립니다. 그죠? 일자리를 늘리는데 부양책을 쓰죠. 세 번째는 재난지원금, 각종 재난지원금 등을 통해서 개인이나 가정 또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도 늘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소비가 늘어나겠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도 좋아지겠죠. 기업이 좋아지면 당연히 경제도 좋아지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최소한 2021년은 경제를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최소한 보수적으로 말씀드려도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다. 강하게. 또한 구체적으로는 주가와 기업 실적이 키맞춤되고 있는 시즌이다. 2021년 적어도 올해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지금이 딱 그런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2021년은 버블 붕괴나 거품이 터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품이 터진다, 버블 붕괴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결정적으로 거품 붕괴는 언제 터지냐, 언제 거품은 터지냐, 모두가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할 때 터집니다. 한국의 IMF가 그랬고 2008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업, 정부, 개인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돈은 시중에 많이 풀렸을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거품 붕괴는 모두가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할 때 터지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파산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멀리 있는 걱정 사서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2021년 최소한 올해는 버블 붕괴, 거품이 터진다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년은 알 수 없고 3년 뒤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걱정 사서하지 마시고, 두 번째, 나라 망한다고 제발 달러 사재기 같은 것도 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 유튜브 방송 제발 듣지 마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불릴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공부하고 확신이 섰다면 또 과감하게 실행하는 그런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 책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 3년만 버티면 부자가 된다. 이때의 3년은 올해부터다 라는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들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2021년은 버블 붕괴나 거품이 터진다 이런 거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 들으시고 판단은 각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방송은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굵직굵직하게 꼭지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룻밤을 꼬박 세워도 안 되겠죠. 다양한 관련되는 또 정보들은 돈 파는 가게의 다양한 방송, 이어지는 방송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